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종목 코드 042660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나온 최신 증권사 리포트, 또 공시 내용, 주요 뉴스들인데요. 정보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단순히 주가 전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이 어떻게 이 전통적인 조선 업체에서 K방산의 핵심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의 기회, 또 숨겨진 위험 요인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13만 6,600원.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진짜 동력이 뭔지,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뭔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하나오션의 사업 구조, 이걸 좀 보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매출의 80% 이상은 여전히 상선입니다. 특히 그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LNGC라고 하죠. 네, LNGC. 여기가 실적을 이끌고 있고 최근에도 10월 1일에 한 척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3,500억 원 정도 규모였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반은 여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선 부문이 확실히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장이 정말 열광하고 지난 1년간 주가를 260% 넘게 끌어올린 그 동력은요. 사실 매출 비중 10%도 안 되는 특수선, 그러니까 방산 부문입니다. 아, 역시 그쪽이군요. 네, 특히 잠수함 기술력, 장보고 다시 쌈 같은 거요. 이게 핵심인데 단순히 그냥 배를 잘 만든다, 이걸 넘어서요. 장기적인 유지 보수, MRO라고 하죠? 네, MRO. 네, MRO나 기술 이전, 심지어 국가 간 파트너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뭐랄까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기대감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규모가 최대 60조 원이라고 하죠? 네, 엄청나죠. 최종 후보로 선정된 다음에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방한해서 거제도까지 가서 잠수함, 장용실함에 직접 타봤다는 소식. 이게 10월 31일이었는데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외교적인 제스처 이상으로 좀 읽히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봐야죠. 필리핀 대통령도 최근 11월 1일에 만나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폴란드 수주 결과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폴란드 건도 중요하죠. 이런 가시적인 움직임에 더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발언입니다. 10월에 한국 핵추진 잠수함 SSN 건조를 승인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었죠. 아, 맞아요. 그 발언이 있었죠. 이게 하나오션이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해왔던 보일러 프로젝트, 그러니까 핵잠수함 R&D랑 맞물리면서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어쩌면 미국과의 핵심 방산 파트너로서 위상이 격상될 수도 있다, 이런 중장기적인 기대감까지 불어넣고 있는 거죠. 와, 정말 K방산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분명한데 근데 또 자료에서는 명확한 위험 신호도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오버행 리스크, 이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이 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KDB의 남은 지분이에요. 15.25% 정도 되죠. 아, 아직 꽤 남았네요. 네, 지난 4월에 KDB가 일부 지분을 블록딜로 팔았을 때 주가가 하루에 12%나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추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억이 있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수출입은행, K핵심이 가지고 있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CB입니다. 아, CD 물량. 이게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죠. 근데 더 문제는 전환 가격이 43,050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잖아요. 네, 훨씬 낫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수의 거의 19%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당연히 주당 순이익, EPS 희석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와, 19%면 정말 큰데요? 크죠.
다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증권사 분석가들이 이미 이 CB 전환 가능성을 2020년 실적 추정이나 목표 주가 계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충격이 예상보다는 좀 덜하거나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해양 플랜트 부문. 이쪽 수익성 개선이 좀 더디고 신규 수주가 부족한 점도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2,898억 원, 작년보다는 크게 늘었는데 시장 기대치 한 3,350억 원 정도에는 못 미쳤다고요? 네, 맞아요. 약간 미스했죠. 여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어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예전에 FPSO 관련 사고 비용 같은 거 한 500억 원 정도가 반영됐고요. 조업일수 감소 영향도 좀 있었고요. 아, 일회성 요인이 컸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핵심인 상선 부문, 특히 고가 LNG 중심의 이익 창출 능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요.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 NH투자증권이나 LS증권 같은 곳들은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NH가 16만 1,000원, LS가 16만 3,000원 이렇게요. 아,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군요. 네, 전망을 좀 보면 2026년 정도에는 상선 부문 수익성이 정점, OPM한 15% 근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수선은 이제 말씀드린 폴란드, 캐나다 같은 대형 수주 결과에 따라서 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6년 전체 매출을 한 12조 7천억, 영업이익은 한 7,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나오션은 이제 안정적인 상선 실적을 딱 기반으로 깔고 그 위에 방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산업은행 지분과 전환사채라는 이 만만치 않은 오버행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당장은 그래서 폴란드나 태국 등 연내에 발표될 수 있는 수주 결과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들은 대체로 보유 의견이나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당신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주시죠. 네, 오늘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요.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그러니까 MRO 사업 자격을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미국 MRO 자격이요? 네, 이게 단순히 잠수함 같은 어떤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게 대규모 수주에 따라서 실적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주산업 특성상. 네, 그런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